연준이 멈췄습니다. 금리 인하도, 인상도 아닙니다. 파월 의장이 직접 말했어요.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요? 이 한마디가 시장에 던진 신호는 생각보다 큽니다. 이 발언 배경을 데이터로 정리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2%를 넘은 지 5년째입니다. 노동시장은 흔들리고 있어요. 점도표는 올해 1회 인하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일부 위원은 인상도 주장합니다. 금리가 오를 수도, 내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두 방향이 동시에 열려 있다는 건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에요. 연준이 이렇게 말한 게 마지막으로 언제였는지 기억하시나요? 2022년 이후 처음입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파월 의장은 3월 30일 하버드에서 강연했습니다. 장소가 하버드라는 점도 의미 있어요. 학술적 맥락에서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공식 기자회견보다 훨씬 직접적인 발언이 나오는 곳이에요. 핵심은 두 가지 위험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첫째, 노동시장 하방 위험입니다. 고용지표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금리를 낮춰야 해요. 실업률이 올라가면 소비가 줄고 경기가 위축됩니다. 그 흐름을 막으려면 금리 인하가 필요합니다. 둘째,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입니다.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면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에요. 이 두 목표가 지금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파월은 이를 긴장 상태라고 표현했어요. 중앙은행 의장이 공개석상에서 긴장 상태라고 말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 중동 전쟁 변수까지 추가됐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확전될 경우 유가가 급등할 수 있어요. 유가가 오르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자극됩니다. 경제적 영향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게 연준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래서 정책 결정이 멈춘 겁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측정할 때 쓰는 지표가 있어요. PCE,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입니다. CPI보다 덜 알려져 있지만 연준이 실제로 기준으로 삼는 수치입니다. 이 수치가 2%를 처음 넘은 건 2021년입니다. 코로나 이후 공급망이 무너지고 수요가 폭발한 시점이에요. 그 이후 지금까지 5년째 목표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연준 목표치는 2%입니다. 현재 수치는 여전히 그 위에 있어요. 파월은 2%로 되돌리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했습니다. 노력 중이라는 표현은 아직 못했다는 뜻이에요. 5년이 지났는데도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겁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걸까요? 금리를 내리면 물가가 다시 올라갑니다.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꺾입니다. 어느 쪽도 선택하기 어려운 구조예요. 연준이 움직이지 못하는 구조적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건 연준의 실수가 아니라 상황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3월 회의에서 점도표가 공개됐습니다. 점도표는 연준 위원들이 금리 전망을 점으로 찍어 보여주는 차트예요. 올해 금리 인하 횟수는 1회입니다. 이게 현재 다수 위원의 의견이에요. 작년 말에는 3회였습니다. 3회에서 1회로 줄어든 겁니다.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보수적인 방향으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부 위원은 금리가 오를 수도 있다는 내용을 성명에 넣자고 주장했어요. 결국 성명서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주장이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합니다. 연준 내부가 갈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파월은 활발한 토론을 환영한다고 했어요. 표면적으로는 긍정적인 말이지만 내부 이견이 있다는 걸 인정한 겁니다. 만장일치가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장이 한 방향으로만 기대하면 위험하다는 경고예요. 실제로 시장은 지금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그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점도표 1회 인하는 확정이 아니에요. 취소될 수도,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 정리해 볼게요. 파월 발언이 한국 시장에 주는 신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미국 금리는 당분간 현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미 금리 차이가 지속됩니다. 현재 한국 기준금리는 미국보다 낮은 상태예요. 이 차이가 유지되면 외국인 자금이 한국에서 빠져나갈 요인이 생깁니다. 원달러 환율 압력도 이어지는 구조예요.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한국의 인플레이션도 자극받습니다. 둘째, 연준이 방향을 못 정하면 시장 변동성이 커집니다. 방향이 없으면 투자자들이 불안해지고 자금이 안전자산으로 이동해요. 채권 가격이 흔들리고 주식시장도 방향성 없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특히 금리에 민감한 성장주, 리츠, 채권 혼합형 펀드가 영향을 받아요. 셋째,
중동 변수는 예측 불가 항목으로 분류됐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인플레이션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한국은 원유를 100% 수입하는 나라예요. 유가 충격이 오면 한국이 더 크게 맞습니다. 그 경우 금리 인하 시점은 더 늦어집니다. 수치로 정리합니다. 점도표 기준 인하 횟수 1회입니다. PC 목표 초과 기간 5년입니다. 연준의 공식 입장.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할게요.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도, 인상도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인플레이션과 노동시장이 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점도표는 1회 인하를 시사하지만 일부 위원은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중동 전쟁 영향은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불확실한 상황이에요. 연준은 지금 데이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결정의 열쇠는 앞으로 나올 고용 지표와 PCE 수치입니다. 그 숫자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방향이 바뀔 수 있어요. 시장이 단일 방향으로 베팅하기 위험한 시점입니다. 파월 본인이 그렇게 경고했어요. 숫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